최근 증시의 핫한 이슈들을 한 입씩 먹어보는 시간, 이슈 한 입.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자산운용 최창규입니다. 제가 처음에 비만 치료제가 어떤 질환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죠? 당뇨! 네, 당뇨가 우리 신체 장기에 안 좋은 영향을 너무 많이 줘요. 결국은 비만 치료제가 거꾸로 얘기하면 그 안 좋은 영향을 줬던 장기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오! 이거 예. 완전 역발상. 예. 앞으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제가 한때 비만의 아이콘이었거든요. 오호! 네, 저녁 방송이 있다 보니까 항상 저녁 못 먹고 저녁 방송을 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바로 쓰러져 잤더니 몸무게가 엄청 늘었던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한 2년에 걸쳐서 15kg, 20kg 정도 감량을 했거든요. 좋습니다. 이 비만이 사실 전 세계가 앓고 있는 이제 질병 수준이잖아요. 아, 그렇죠. 제가 비만을 겪어봤기 때문에 몸소 껴닫고 있는데요. 살이 찌기 시작하니까 다양한 질환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대표적인 성인 질환인 고지혈증, 고혈압, 심혈관 질환 이런 질환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찾아봤죠. 실제로 어떤 보고서에 전 세계 인구의 8분의 1이 비만이래요. 8명 중에 1명이? 네. 그러면은 인류는 앞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의 도움을 굉장히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핫 이슈로 떠오른 비만 치료제, 과연 이 투자 열풍이 올해도 이어질 수 있는 건지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약 먹었는데 살이 쭉쭉 빠진다? 당뇨약을 먹었는데 살이 빠져요? 되게 중요한 단서예요. 아, 네, 왜요? 우리가 3대 영양소라는 게 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중에서 가장 살과 영향을 주는 3대 영양소가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럼 탄수화물이 뭘로 바뀌나요? 당! 당으로 바뀌죠. 그럼 우리 몸에 당이 많아서 생기는 병이 뭐죠? 당뇨병! 맞습니다. 아. 예, 결국은 비만 치료제는 이 당과의 전쟁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실제로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당뇨병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였었어요. 근데 이 노보노디스크가 당뇨병 치료제 한 우물을 계속 파고 있었죠. 이따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GLP-1이라는 사람 몸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 호르몬이 있는데요. 그 호르몬을 연구하다 보니까 임상실험 결과에서 살이 빠진 거예요. 아, 이렇게 약을 만들다가 다른 이펙트로 이렇게 살이 빠지는 효과가 생긴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신약 재창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보노디스크라든지 네. 이런 쪽에서 당뇨약을 만들다가 네. 이제 비만 치료제까지 가게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근데 예전에 개발됐던 비만 치료제가 네. 식욕 억제제, 네. 식욕 저하제 이렇게 불리면서 좀 네. 부작용 이슈가 있지 않았나요? 맞아요. 제가 처음에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비슷한 약을 먹었던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한약이라는 이름으로 먹었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바로 그게 식욕 억제제였던 것 같아요. 오! 네. 뭐 부작용이 있으셨어요? 부작용 있었죠. 첫 번째 부작용은 잠이 안 와요. 계속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밤에 잠을 푹 잘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입이 계속 쓴 거죠. 아, 마르는구나, 이 네. 초창기에 그 비만 치료제, 즉 식욕 억제제는 향정신성 의약품들이었어요. 뇌에 배고픔을 좀 잊게 하고 그리고 또 심장이 좀 빠르게 뛰게 하고 그런 효과들을 했었기 때문에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었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살 빼려고 먹었는데 네. 그렇게 부작용 오면 무섭지 않나요? 네, 무섭죠. 물론 지금 판매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들도 부작용이 좀 있어요. 구토라든지 위염이라든지 이런 위장 쪽에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없애가면서 안전한 비만 치료제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비만 치료제들입니다. 좋습니다. 당뇨약에서 비만약으로 기적의 신약이라고 불리는 비만 치료제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주제는 뭘까요? 덴마크 GDP를 바꿨다. 국민기업 여기. 혹시 감이 오시나요? 아니요, 감이 안 와요. 예. 덴마크? 덴마크 하면 생각나는 기업이 하나가 떠오르시죠? 아무래도 레고 아닐까요? 맞습니다. 레고라는 회사고요. (1920년대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던 아우구스 크룩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부인을 너무 사랑하신 거죠. 근데 부인분이 당뇨병에 걸리신 거예요. 근데 1920년대만 해도 당뇨병은 거의 죽음의 사신이었어요.
치료제가 없었어요? 치료제가 없었어요. 부인을 사랑하는 이 생리의학상 받으신 분이 치료제를 만방에 찾아 헤매셨죠. 그래서요? 그때 그런 역사가 있군요. 네. 아니 덴마크 국민들 엄청 든든하겠어요. 당연하죠. 덴마크 국민들은 아마 뭐 한국의 유땡 양행처럼 네, 유땡 양행처럼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재밌는 일화가 있었어요. 뭔데요? 인슐린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인슐린을 만드는 회사가 몇 개 없었어요. 미국은 워낙 그런 거에 대해서 통제를 세게 하는 나라거든요. 야, 인슐린 너무 비싸게 파는 거 아니야? 인슐린 가격 낮춰!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죠. 마진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노보노디스크 주가가 폭락을 완전 했어요. 떨어졌네. 네. 그때 이 노보노디스크 주식을 살린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국민들? 맞습니다. 막 산 거군요. 예, 덴마크 뭐 이런 표현 들어서 죄송하지만 덴마크의 개미들이 예, 노보노디스크 주식을 막 사기 시작한 거죠. 와, 그래서 완전 좀 봤나요? 예,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는 2016년에 바닥을 찍었고요. 2024년 현재까지 7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럼 진짜 장난 아니었겠는데요? 네네네. 다 부자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덴마크 국민들은 그 덕분에 부자가 된 거죠. 그럼 너무 노보노디스크를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주가가 올랐으면 사람들이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죠. 야,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근데 더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야, 아직 비만 치료제 중국 진출 안 했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우리가 비만 치료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비만 치료제는 다 호르몬제다 보니까 주사를 맞아야 돼. 주사 맞는 거 좋아하세요? 싫어요. 예, 주사 맞는 거다 보니까 거부감이 좀 세거든요. 먹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대요. 네. 아마 이런 두 가지 캐털리스트가 아직도 뭐 이런 노보노디스크의 덴마크 국민들의 사랑뿐만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다가 이런 약들이 주사로 맞는 호르몬제다 보니까 만드는데 좀 난이도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공장을 막 24시간 풀 캐퍼 가동하고 있고 또 기사 보니까 넘치는 수요를 감당을 못해서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뭐 어디랑 계약을 맺었다는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분명히 비쌀 텐데 그게 막 팔려요? 예. 아직도 잘 팔리고 있고요. 실제로 이 컨텐츠를 찍기 전에 실적 데이터를 봤는데 비만 치료제 매출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굉장하네요. 네. 노보노디스크 이런 회사들이 너무 잘 나가니까 나머지 회사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 가만히 안 있죠. 네, 시장이 너무 빠르게 커지니까 노보노디스크뿐만 아니라 글로벌 제약 회사들이 앞다퉈서 비만 치료제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요. 어떤 게 있죠? 대표적인 회사가 미국의 일라이릴리. 일라이릴리. 좋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마지막 이슈 한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가 가져다준 좋은 부작용? 제가 처음에 비만 치료제가 어떤 질환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죠? 당뇨! 네, 당뇨가 우리 신체 장기에 안 좋은 영향을 너무 많이 줘요. 특히 피를 뿜어내는 심장, 그리고 간, 그리고 신장 이런 쪽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주는데 결국은 비만 치료제가 거꾸로 얘기하면 그 안 좋은 영향을 줬던 장기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오, 이거 예. 완전 역발상. 예, 그래서 네. 실제로 임상 중이긴 한데 간, 심장, 신장 이런 조직에서 항염증 효과가 발견되고 있대요. 그리고 특히 뭐 알츠하이머병은 우리의 불치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츠하이머병도 결국 뇌에 있는 혈관에 무언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냐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 혹시 술 많이 드시나요? 종종 즐겨 먹죠? 네, 그러면 우리- 갑자기 뭐 네, 예. 회식이라도 잡으시게요? 아니. 끝나고 달릴까요? 네, 그러면 간은 쌩쌩하신가요? 간은 아직 네. 괜찮죠? 간 때문이야. 야, 간 때문에. 특히 간 같은 장기는 뭐 다른 장기도 중요하겠지만 거의 심장과 버금갈 정도로 화학 공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메쉬 쪽 질환에도 이 비만 치료제가 긍정적인 치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임상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아,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듣다 보니까 네. 이제 아까 뭐 노보노디스크 이런 약들이 좀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다른 제약사들이 좀 치고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대표적인 회사로는 화이자,
알티면, 스트럭처 테라퓨틱스, 턴스 파마슈티커스, 뭐 바이킹 이름 왜 이래? 테라퓨틱스 이런 회사들을 선정을 했는데요. 그 중에 뭐 스트럭처 테라퓨틱스는 먹는 당뇨병 치료제. 이것도 예, 획기적이네요. 그리고 화이자도 마찬가지로 먹는 당뇨병 치료제를 임상 이상을 하고 있대요. 참고로 주사를 맞는 것보다 먹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럼요. 그리고 로슈라는 회사도 카모테라피틱스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글로벌 임상 2상을 준비 중이고요. 암젠이라는 회사도 임상 1상을 마쳤는데 12주 경과 시 체중 감소 효과가 무려 14.5%라고 해요. 아, 진짜 장난 아니다. 네. 아니, 이렇게 미래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른 제약회사들이 앞다퉈 뛰어드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럼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회사가 한미약품이에요. 한미약품이 그 과거에 비슷한 제제를 만들었었어요. 에페글레나타이드라는 GLP-1 유사체를 만들었었는데 프랑스의 사노피라는 회사한테 기술 이전을 하면서 5조 원에 수출을 했었거든요. 장난 아니네요. 네, 근데 프랑스 사노피라는 회사가 나는 이런 약 안 만들어. 임상 3상까지 했었대요. 뉴스를 찾아보니까. 네, 그래서 한미약품이 그걸 다시 받아갖고 와서 열심히 임상 실험 중이래요. 그래서 아마 한국형 비만 치료제도 뭐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아, 앞으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골드러시 비만 치료제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FDA의 승인을 받은 비만 치료제가 아직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보노디스크, 일라일릴리 이 두 회사가 탑2거든요. 이 두 회사를 축으로 해서 만든 ETF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코덱스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플러스. 네, 네, 좋습니다. 지금 상장돼서 거래되고 있으니까 내 몸만 날씬하게 만들 게 아니라 이런 시장이 있으니까 비만 치료제 시장에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창쌤과 함께 오늘 증시시장에서 핫한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핫한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